안녕하세요. 크립토마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리플 XRP 관련 영상 두 번째가 되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몇 가지 정보와 특히 유로 엑심뱅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로 엑심뱅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죠. 제대로 된 은행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제 리플사의 스프링 그의 파트너 중에 하나인 SB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SB 프로젝트를 창안한 사람이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스쿠터 브라운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를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고 자신이 아는 스타들을 통해 그것을 퍼뜨려서 강남 스타일의 세계적인 성공을 도운 사람입니다. 어셔나 아리아나 그랜데 등 여러 유명 가수들을 같이 작업할 수 있게 연결 시켜주기도 하고, 미국 연예계에서는 마당 발이자 거물이죠. 스쿠터 브라운이 투자했더니 정말 리플 전망은 매우 밝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이제 좀 잘 나가는 사람 정도로만 알았었는데, 이제 스쿠터 브라운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자체를 이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이자 사업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스쿠터 브라운이 마음만 먹으면 XRP 펌핑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리아나 그란데라든지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XRP에 대해 언급을 한다거나, 혹은 그들이 공연하고 있는데 뒤에 광고로 내보낸다거나,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또 드라마 사업도 이제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이제 지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의견을 남겨주신 피아노 가이 윤여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는 그 피아노 가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피아노 치고 첼로 치는, 첼로 땡기는 그분들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용준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유로 엑심뱅크는 자본금도 적고 인도계 영국인 중심의 정체불명의 은행인 것 같은데 호재로 봐야 하나요? 오히려 뭔가 의심만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엑심뱅크에 대해서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스티븐 디앱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행들은 XRP를 사용하게 되는데 느릴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시스템은 너무 커서 빨리 개선하고 바꾸는 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비행기에서 제트 엔진을 교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면을 봤을 때 작은 은행들이나 송금 회사들이 먼저 XRP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만든 영상에서 HSBC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예,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먼저 그런 큰 은행, 특히나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체크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체크를 한 다음에 또 이제 개념 증명 프로젝트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자문단이나 또 그 은행 이사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복잡하게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시스템 쪽을 개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빨리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고 또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머큐리 FX에서 나온 그런 트윗입니다. 어떤 트윗을 남겼느냐, XRP를 사용해서 돈을 움직이고 송금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값도 더 싸다, 정말 최고다 라고 이렇게 그 머큐리 FX의 창립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큐리 FX는 이제 엑스래핏 파트너로서 이제 곧 엑스래핏을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엑스래핏이나 엑스래핏을 사용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사용 후기를 남긴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바로 품질에 대한 확신이 100%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 암호화폐 관련 토론 회장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람이 이제 리플사의 라이언 자군, 이 라이언 자군 같은 경우는 IMF나 국제결제은행의 자문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리플사의 직원입니다. 리플사의 직원이고 이제 규제 관련된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라이언 자군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IMF의 러스 레카우, 어떻게 보면 리플사를 전담 마크하고 있는 사람이죠. 스웰에서도 이제 스피커로서도 나왔었고, 몇 달 전에 빵영과 싱가포르에서 한 스테이지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던 러스 레카우입니다. 그 다음 여기 두 명의 남자들은 이제 비트코인 지지론자, 비트코인이 최고다라고 믿고 있는 그 두 명인데, 여기서는 이제 작업 증명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라이언 자구는 또 이제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XRP 역시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XRP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들이 그렇게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함께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ight still use proof of work. Great. But invite Ryan and Desiree. I don't know if you would like to comment on this as well. But Ryan, go ahead. Proof of work doesn't work. Proof of work doesn't work. It's been widely. Ryan, proof of work's been working. Let me for finish. centuries. Proof of work doesn't Let work. him finish, please. And in the early days of Bitcoin, there was a whole group of developers that broke off to create other assets, XRP being one of them, that doesn't use mining, that's cheaper from an energy perspective than Visa, and already scales to 1,500 transactions a second. A lot of these problems have already been solved. The challenge for adoption comes back to policy. The policy uncertainty around some of the assets has limited adoption, particularly here in the US. And I'm speaking from Ripple and XRP because we use that asset because it's a half a cent per payment. It's basically free. It scales and it's efficient. So 1,500 transactions a second at nearly no energy burn. So we're at a point today where there are real solutions to all of these challenges that already exist. Policies become the challenge. And we heard on the first panel that around centralization on China, and this is going to be a hard pill for Peter to swallow. But 80% of the mining power for Bitcoin is controlled by 6 mining pools, 5 of which are in China. Today, the policy certainty in the US exists for Bitcoin and Ethereum, despite the fact those are China-controlled platforms. So activity goes to those platforms. What we need to do from a policy perspective in the US is look at the places where there are uncertainty. And one place, I'm speaking directly for me here, is XRP, where it looks like Bitcoin. It's decentralized, it's open source. We have 7% of the validation power on that, rather small in there. Grouping or giving clarity to those ones that are very similar to Bitcoin and Ethereum, that have the same characteristics and should be classified the same way. And then we're creating a level playing field across all the cryptos. I'm not anti-Bitcoin or anti-Ethereum by any means. I think there's a lot of great potential and breakthrough there. But we need to have a level playing field so the market can pick which ones they want to use and not be, as today they are, hindered by regulatory uncertainty.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했습니다. 맨 첫 번째 이제 비트코인 찬양론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작업 증명,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작업 증명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라이언 자본이 말을 해버립니다. 작업 증명은 말이 안 된다. 비트코인은 이제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나온 후에 개발자들은 다른 암호화폐들을 만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XRP다. XRP 같은 경우는 채굴이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훨씬 더 적게 든다. 오히려 비자보다도 에너지가 더 적게 든다. XRP는 이미 초당 1,500번의 트랜잭션이 가능하고 기존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미 극복했다. 암호화폐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정책 혹은 규제다. 정책이나 규제의 불확실성은 특히 미국에서 많은 암호화폐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전 패널에서 비트코인의 중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80% 이상의 채굴이 전 세계 6개의 채굴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에 비트코인 채굴장 중에 5개가 중국에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중국에서 대부분을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그들에 관련된 규정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규정이 정해진 것을 일단 제껴두고 규정이 정해지지 않는 XRP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XRP는 비트코인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미 탈중앙화가 되어 있고 이제 리플사는 이제 그 7%의 밸리데이터 노드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역시 오픈소스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똑같이 분류가 되어야 된다. 아마 여기서 증권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반대자가 절대로 아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 모든 암호화폐들은 똑같이 취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규제나 제도에 목매이지 않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많은 업체에서 그쪽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라든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정책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공평하게 해서 공평하게 경쟁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규제를 해야 된다라면 가장 큰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중국의 컨트롤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코인들인데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SEC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다른 암호화폐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다 비슷하게 보면은
그 증권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규제가 나와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암호화폐 회사들이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거 비트코인이 가진 많은 문제점들을 이미 해결한 암호화폐가 있다. 바로 XRP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꽤 좋은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는 이제 미국에 있는 OTC 장외거래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XRP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이든지 개개인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저로 구매하는 가격이 있는데 75,000불, 이제 한화로 8천만원 가까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8천만원만 있으면 여기 가셔서 장외거래를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사고팔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탁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 그 토큰 분류법, 바로 이제 암호화폐들은 SEC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주장을 펼치는 하원의원이 2명 있죠. 첫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다뤘었던 워렌 데이비슨, 그리고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데런 소토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큰 분류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SEC의 뚝배기를 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법에서 모든 암호화폐들이 자유로워져서 이제 물론 규제는 받아야죠. 규제는 받아야 되는데 자유로워져서 더 많은 사업체들이 암호화폐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그런 소식이 나왔죠. 바이낸스에서 드디어 화폐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원하는 화폐는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유로가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파운드로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CG가 장난스럽게 대답을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여기다 이제 미국 달러랑 한국 원만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바이낸스를 이제 당할 자가 없겠죠. 지금도 세계 1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거 사업 진짜 잘하는 것 같습니다. CG 같은 경우는. 이런 소식이 있었고, 다음은 유로 액신뱅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같이 읽어보려고 번역기를 돌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로 액신뱅크 글로벌 무역 촉진 2018년 8월 2일에 나온 그런 기사인데, 유로 액신뱅크는 세계 각국의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관으로서 무역 금융 지침을 촉진합니다. 유로 액신뱅크는 기업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전문 업체로서 기업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은행은 금융 상품 발행을 통해서 거래 포부를 성취하고 상응하는 기관을 통해 중개를 지원합니다. 이 은행의 국제 전문가팀은 수년간의 무역, 금융 및 스위프트의 정교한 장비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아시아, 중동, 호주 및 남아메리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접촉 및 거래소 네트워크를 통해 세인트루시아 및 런던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유럽 액신뱅크는 무역, 금융, 은행 보증 및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제 사무소가 확장됨에 따라 신용 및 선불카드 발급, 외환 및 제3자 스위프트 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풀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 유한회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인도의 아부다비, 그리고 서아프리카 쪽에 입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유로 액신뱅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도 또 하나 나와 있는데, 유로 액신뱅크는 전 세계에 걸친 무역 촉진자로서 수익성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우수한 기회를 소싱함으로써 기업의 발자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세인트루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런던에 소재한 대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로 액신뱅크는 전 세계 어디서나 중소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홈페이지는 사이보스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사이보스는 스위프트에서 주관하는 전 세계 은행 관련 그런 컨퍼런스죠. 여기에 보시면은 유로 액신뱅크가 초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이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는 바는 이렇습니다. 스위프트사 측에서 이렇게 초청장을 먼저 보내고 이제 은행들이 그 초청장을 받은 은행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스위프트사에서 유로 액신뱅크가 사이보스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을 했다라는 것이겠죠.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곳은 이제 유로 액신뱅크의 그 페이스북 페이지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로 액신뱅크는 A등급의 국제은행 자격증을 FSRA로부터 수여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은 이 세인트 루시아에서 발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처럼 자격증을 받고 은행으로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는 은행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을 해보자면은 여기는 유로 엑심뱅크 홈페이지고 이제 그레이엄 브라이트, 제가 알기로 이번에 리플사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레이엄 브라이트의 그 프로필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그레이엄은 금융 서비스 및 시스템 공급 업체 배경에서 경험있고 기술적으로 능숙한 업계 전문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스위프트에서 20년을 포함해서 총 35년 동안의 광범위한 경력을 쌓고 있고, 그는 재무, 산업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한 판매, 지원 및 컨설팅에서 업계 유틸리티, 규제기관 및 전문 금융기관을 지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경력이 화려하죠. 스위프트에서만 20년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스에 초청도 되고 여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일을 제대로 해온 은행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2018년도에 두바이에서 파이낸스 엑스포 위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피커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연사라고 하는데, 아까 봤었던 그레이엄 브라이트 여기서 연사로 이렇게 말씀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자, 이런 국제 무대에서 스피치를 맡을 정도로 인정을 받고 확인이 된 사람이 이제 유로 엑심뱅크의 그런 경영진의 한 명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에서 20년을 있었는데 제 리플사의 제품을 보자마자 소프트웨어 그 사업 그거를 보자마자 바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리플사의 기술은 이제 스위프트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짧게 준비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엑심뱅크에 대해서 그 의구심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유로 엑심뱅크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었지만은 이렇게 커뮤니티를 돌아다니고 다른 이제 해외 유튜버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좀 많이 배운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리플사가 그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그 이사진이라든지 그 실무 담당자들 프로필을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면은 리플사에서는 진짜 괴물 같은 인간들만 모아가지고 회사를 차려놨다는 것을 이제 쉽게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경험도 훨씬 많고 지식도 많고 연줄도 많고 더 많이 똑똑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것 이상의 시야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암호화폐 시간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코인 투자하실 때 그 CEO 이력을 한번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경력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투자에 많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토마토 그래 너 수고했다 라는 의미에서 광고를 좀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도움 덕분에 제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